1494년 12월 20일 한양 경복궁의 깊은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38살의 젊은 임금 성종의 침소 주변에는 어이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왕의 의식은 가물거렸고 그를 지켜보던 대신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못할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토록 당황하게 만든 것은 왕의 몸에 새겨진 기이한 흔적이었습니다. 배꼽 아래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번져나간 붉은 종기와 멈추지 않는 고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최고 어이들조차 이 병의 정체를 두고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왕의 증세는 너무나 급격했고 그 고통은 처참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왕의 병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은밀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흉흉한 괴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종이 둔 12명의 부인과 28명의 자녀라는 숫자를 떠올리며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과연 왕의 몸에 새겨진 그 붉은 낙인은 사생활의 부끄러운 흔적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매독을 가져온 시기는 1493년입니다. 그 병이 조선에 상륙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죠. 실록이 차마 다 적지 못한 행간의 기록, 그 속에 숨겨진 성종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종의 일과는 새벽 3시 궁궐의 찬 공기를 가르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부지런한 공부벌레였으며 실록에 기록된 경연 횟수만 무려 9,200여 회에 달했습니다. 이는 재임 기간 내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신하들과 치열한 학술 토론을 벌였음을 의미합니다. 성종 5년의 실록 기록을 보면 신하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올린 상소가 가득합니다. 신하들은 성현의 돌을 닦는 일에 고단함을 핑계 삼지 말라며 왕을 몰아붙였고 성종은 눈 밑에 그늘이 깊게 드리웠음에도 책을 놓지 못했습니다. 왕에게 경연장은 단순한 공부방이 아니라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권력을 방어해야 하는 거대한 정치적 전쟁터였습니다. 성종은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살림 세력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왕의 사생활을 매섭게 도려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즐겼던 매사냥조차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포기해야 했던 성종은 겉으로는 성군의 면모를 보였으나 속으로는 답답한 울화가 쌓여갔습니다. 이러한 낮의 압박은 결국 왕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고 밤의 세계에서 위안을 찾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종의 가계도는 선원록에 기록된 대로 대단히 화려합니다. 3명의 왕비와 9명의 후궁,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무려 28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두고 신하들은 왕의 여색이 과도하다며 연일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482년 6월의 실록 기록을 보면 대사원 채수가 여색은 골수를 깎는 도끼와 같다며 왕의 사생활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상소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종에게 다사는 단순한 유희가 아닌 고도의 정치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정통성이 취약했던 성종은 많은 자녀를 통해 왕실의 번창과 건재함을 과시해야 했습니다. 세조 이후 귀했던 왕실의 자손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종묘사직을 위태로움에서 구하는 길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종의 내면에는 뜨거운 기계와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욕망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야사에서는 그가 평복을 입고 궁궐 담장을 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수많은 자녀라는 지표는 훗날 왕의 건강에 대한 지독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지만 역사는 이를 여색에 빠진 흔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종의 화려한 여성관계는 궁궐 내부의 깊은 비극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실록 10년 6월의 기록은 중전 윤씨의 질투와 그로 인한 파국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총애하자 윤씨는 저주가 담긴 비방서를 숨기고 급기야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기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성종은 이를 나라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한때 연민을 가졌던 부인이었으나 왕실의 질서를 위해 결국 1482년 그녀에게 사약을 내리는 냉혹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성종의 내면에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외상을 남겼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느끼는 자책감과 배신감은 그를 밤마다 한숨 짓게 만들었습니다. 폐비 윤씨 사건 이후 성종은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더욱 정사에 매달렸고 이는 신체적 면역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성종에게는 육체적 몰락을 재촉하는 무거운 심리적 짐이었습니다. 왕은 법도를 세웠으나 자신의 가정은 지키지 못했다는 괴로움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성종의 죽음을 둘러싸고 500년간 따라다닌 가장 자극적인 꼬리표는 단연 성병설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만약 성종이 앓았던 병이 정말 매독이었다면 그 비극은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유전되었어야 합니다. 매독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염되는 선천성 매독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록의 기록물을 통해 성종의 28명이나 되는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성종이 매독 환자였다면 그의 후손들은 신체적 기형이나 지능 저하 혹은 어린 나이에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록에 기록된 성종의 자녀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성장하여 왕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훗날의 연산군이나 중종만 보더라도 선천성 매독의 징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매독은 불가능합니다. 신대륙의 질병이었던 매독이 유럽에 상륙한 것이 1493년인데 단 1년 만에 조선의 궁궐까지 퍼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종이 실록에서 언급한 임질 역시 현대의 성병이 아니라 소변을 보기 힘든 비뇨기 질환 전체를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실제로 성종은 지독한 당뇨, 즉 소가를 앓고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비뇨기 염증과 면역력 저하가 성종을 괴롭혔던 병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난 자녀들이야말로 아버지를 향한 이 지독한 누명을 벗겨줄 가장 확실한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종의 병세가 깊어지자 어이들은 필사적인 사투를 벌였습니다. 실록 25년 12월 20일의 기록을 보면 어이들은 왕의 기력을 살리기 위해 당시 최고급 약재였던 인삼과 부자를 다량으로 처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신진대사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효능이 있으나 동시에 강한 독성과 뜨거운 성질을 지닌 약재입니다. 소갈로 인해 이미 몸에 열이 가득했던 성종에게 부자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뇨 환자에게 고농도의 인삼과 부자는 혈액 내 염증을 폭발적으로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이들은 왕의 환부에서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내며 헌신했으나 왕의 육체는 서서히 폐혈성 쇼크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치료하는 어이들을 원망하지 말라는 마지막 성군다운 배려를 남겼습니다. 종기는 전신으로 번졌고 고열은 식지 않았으며 왕의 생명력은 그렇게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어이들의 처방은 왕을 살리기 위한 최선이었으나 당시의 의학적 한계 속에서 그것은 오히려 비극을 재촉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에게 종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성종은 과도한 업무량이 면역체계를 완전히 파괴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으며 실록 9년의 기록에는 밤낮 없이 정무에 매달리느라 눈 밑 그늘이 깊고 몸이 부었다는 안타까운 묘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왕실 특유의 고칼로리 식단과 부족한 운동량은 성종의 당뇨를 악화시켰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분석하자면 성종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화농성 골수염으로 진행된 종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종은 죽음을 예견한 듯 조선의 법도는 세웠으나 정작 자신의 몸은 다스리지 못했다는 고독한 탄식을 남겼습니다. 종기는 단순히 피부의 병이 아니라 한 국가를 짊어진 군주의 심리적 압박과 육체적 피로가 한계점에 도달해 터져나온 비명이었습니다. 전지적 시점에서 보면 성종의 죽음은 조선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친 어느 성군의 고독한 희생이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자신을 아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나 성종은 끝내 멈추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위대한 성군에게 왜 부끄러운 병이라는 꼬리표가 500년간 따라다니게 된 것일까요? 첫째는 성종이 실록에 직접 남긴 임질이라는 병명 때문입니다. 비뇨기 질환 전체를 뜻하는 용어였으나 대중은 이를 성병으로 오해했습니다. 둘째는 왕에게 매우 엄격했던 사관들의 시선입니다. 사관들은 왕의 사생활을 가차없이 기록하며 비판적인 뉘앙스를 담아 후대의 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 건강하게 자란 28명의 후손들은 이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반증입니다. 성종의 성병설은 기록된 사실과 파격적인 사생활, 그리고 당시 의학 용어가 절묘하게 맞물려 탄생한 지독한 누명이자 오해였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완벽한 군주 성종.
그의 마지막은 화려한 업적만큼이나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매독이라는 질병이 조선에 들어오기도 전에 성종은 승하했으며 그가 남긴 수많은 건강한 자녀들이 그의 결백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록에 적힌 임질이라는 병명은 성종의 솔직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숨길 수 없었던 진실이었을까요? 건강하게 자란 28명의 자녀를 보며 우리는 성종을 향한 성병설을 이제 거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여러분이 당시 사관이었다면 이성군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성종의 삶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닌 질문을 남깁니다. 완벽한 성군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그로 인해 빚어진 수많은 오해들. 그 모든 것이 합쳐져 비로소 우리는 성종이라는 입체적인 군주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의 문을 여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